사실은 우연찮게 했다가 저희 이제 대박이 났죠. 내가 이런 걸 왜 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반팔에 그 나풀나풀거리는 바람막이 하나 입고 제가 입산을 시작했죠. 누가 버려놓은 쪼리가 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쪼리를 신다 보니까 눈도 보이고 내가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무적삼시 채널의 서현석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견 사업가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줄지 고민도 같이 하고 또 솔루션을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좋은 꿀팁들이나 이렇게 자영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거예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 아는 노하우, 없는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를 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지 않나 이거? 오늘 KTX 타고 올라오셨어요? 아, 네. 목포에서 KTX 타고 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세요? 2시간 32분 정도 걸렸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아, 재미난 일 하기 위해서. 대표님 근데 사업을 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남들처럼 20대 중반까지는 특별하게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아버지가 카페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연찮게 했다가 또 이제 대박이 났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가면서 사업이 점점 커지고 지금의 이제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카페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매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쉽게 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카페를 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게 10년 전에 사업을 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을 때는 그래도 1일 100만 원 정도는 팔았던 것 같아요. 인도 여행 다녀오시면서 뭔가 좀 인생의 변화를 좀 얻으셨다고 했는데 제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그때 제 지로는 젊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짜리 인도 네팔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는 젊고 두려운 것도 없었지만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정말 앞으로 내가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의 가장 중요한 묘미는 우연찮게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받는 영감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난 나중에 공무원이 되든 아니 검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이런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세상은 정말 넓고 그런 세상을 내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갔던 나라들이 뭐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해봤지만 한 40군데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된 계기가 인도 여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인도 여행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 에피소드였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인도 여행보다는 인도 네팔 횡단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팔로 인을 했다가 뭐 히말라야 아시죠?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이제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그 인도 국경을 넘어서 인도로 갔던 그런 여행이었거든요. 다시 네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태국으로 갔다가 홍콩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인하는 그런 굉장히 긴 여행이었는데, 사실 인도 여행도 인도 여행이지만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거는 히말라야 트레킹 했던 거가 기억이 엄청 많이 남고, 거기에 있었던 하루하루가 다 뭔가 특별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 트레킹 할 때 저희가 푸닐 전망대 트레킹을 했었는데 올라가는데 2박 3일인가 3박 4일 정도 걸려요. 그때 대학교 때 돈도 없을 때고 트레킹에 대한 뭐 어떤 용품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지 않고 간 그런 트레킹이었거든요. 히말라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상 허가증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입상 허가증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비쌌던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때는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인도 네팔 때는 굉장히 또 비싼 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일행들이랑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시작을 했는데 등산화가 없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 렌탈샵에 가서 그 트레킹화를 빌렸던 것 같아요. 등산화를 빌렸는데 여자 사이즈 250이 딱 하나 남았었어요. 제일 싼 거 그거 하나 빌려가지고 반팔에 그 나풀나풀거리는 바람막이 하나 입고 제가 입산을 시작했죠. 근데 히말라야 트레킹 하기 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올라가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작은 여자 사이즈 그 등산을 신다 보니까 발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제가 이제 맨발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버려놓은 쪼리가 있던 거예요. 그 쪼리를 신다 보니까 그 중간에 쪼리를 지지할 수 있는 그 배가 빠져있는 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펜으로 뚫어가지고 그걸 묶어서 그 쪼리를 신고 제가 정말 그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팔이랑 제가 바람막이만 처음에 입고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근데 올라갈 때 그 외국 등산객들이랑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볼까? 이상하게 쳐다볼까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날씨도 너무 덥고 트레킹하는 코스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땀 나고 덥고 이러니까 뭐 나는 반팔이고 이러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째는 이제 눈도 보이고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팔만 제가 3겹을 입고 그 바람막이 입고 해서 끝까지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기억이었던 것 같고 원래 푸닐 트레킹은 다음날 새벽에 그 일출을 보러 가는 그 트레킹 코스인데 너무 힘들게 여행을 갔던 거라서 너무 배도 고프고 그 배고픈 걸 참고 제가 자고 있었는데 그 산장 같은 데서 어떤 일본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나이가 80 기념해서 자기는 트레킹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안 되는 영어를 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산중에 저한테 맥주를 한 잔 사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80된 기념으로 내일 이걸 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축하해 주라고 같이 그 맥주 한 잔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때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먹었던 맥주 한 잔이나 다음날에 그 힘들었던 것들을 제가 일출을 보면서 아 정말 오길 너무 잘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히말라야 트레킹 하는 사람이 많긴 많겠지만 또 우리나라에도 드물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큰 추억을 만들어줬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된다고 하면 아들이랑 꼭 한번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첫 카페를 열기 전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그때는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번역도 했고 아시다시피 제가 20대 여느 사람들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이 되게 아깝긴 한데 허송 세월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하면 뭐 주식이나 부동산의 그런 흐름이나 경제나 이런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번역을 해서 이 돈을 벌면 다시 떠나고 나는 과외를 해서 이 정도 돈을 벌면 다시 떠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되게 싫었었어요. 내가 이런 걸 왜 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지금 제가 유튜브를 첫 촬영인데 사실은 그 카페를 처음 했을 때도 정말 제가 어수선하고 뭐 서툴고 되게 부끄러웠었거든요. 내가 뭐 이런 걸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그거랑 조금 비슷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연매출 한 50억 하는 제가 그런 요식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손님을 응대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저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유튜브도 이 채널도 제가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좀 더 편할 수 있는 예감이 좀 와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학을 자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대학을 자퇴했을 때 어떤 그 각오나 어떤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집이 조금 힘들어진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여기를 졸업해가지고 뭔가 어떤 비전이나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나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뭐 미련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자퇴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사업가로서의 커리어가 조금의 후회도 없이 잘 흘러오셨나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 다 후회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0이 됐는데 돌아보면 정말 저는 운도 좋고 10년 전에 제가 꿈꿨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40처럼 안 보이세요? 50점 보이나요? 먼저 도전을 많이 해보셨던 그 도전자로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이게 제가 뭐 그런 위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다 똑같은 걸 하고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남들이랑 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조금이라도 나는 남들과 다른 어떤 삶을 추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노력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A라는 지역이 잘 된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템이 여기가 없는데 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것을 좀 갖고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생뚱맞지만 제 인생 모토는 참신한 모순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걸 자꾸 생각하시면 분명히 좀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적삼시 채널의 첫 번째 콘텐츠로 제가 사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인테리어 비법 그리고 유통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세금 등등 그리고 제가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이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제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이건 되게 참신한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모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노하우 무적 삼식 피스. 멋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또 하고 와가지고 사업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아 이게 어렵네. 아 이거 너무 못하는데 저 진짜.